추미애 북한 달래기 김정은을 신세대라 부른 이유.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입니다. 냉전의 유물인 핵무장론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향해 민족의 운명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성큼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세대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에 기여하려고 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신세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신세대라는 얘기겠죠. 30대잖아요. 김정은이가 30대고 또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서구 문물이나 서구의 학문도 배웠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구시대적인 행동하지 말고 핵 포기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용한 단어가 이제 김정은 당신이 나이도 어리고 30대라고 하는데 30대답지 않게 왜 그렇게 교조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이고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세대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김정은이를 뭐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썼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김정은한테 뭔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당신 지금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평화의 방법이 되겠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라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정권의 멸망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아마 신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 이제 취임 1주년입니다. 뭐 오늘 1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마도 국내의 정치인들한테 들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신세대 평화론을 지금 주창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말입니다. 네. 왜 김일성처럼 하고 다닐까요? 왜 지금 그렇죠. 뭐 어떤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표정 또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린 거를 가장 극복하고 할아버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세대라는 말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이고요. 30대 어린 너가 지금 왜 이러니라는 그런 표현을 만약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으라고 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화를 내지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야. 나도 한번 신세대처럼 해볼까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나 할아버지랑은 다른 김정은이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분석을 한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던져야 김정은이 정말 설득당해서 올 수 있는 정말 이건 평화다라고 해야 되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신 말씀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종훈 실장님 말씀처럼 추미애 대표는 김정은을 혼낸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은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철없는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들을 확률은 낮아요. 아니 김정은이한테 그럼 너 할아버지처럼 하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제가 볼 땐 김정은이는 뭐라고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기 위해서 뭔가 돌려서 신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당 대표의 얘기니까 김정은 위원장 뭐 보고는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종훈 실장 말씀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세대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세대라고 부추기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렇게 좀 얼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꼭 굳이 신세대라는 단어를 써야 됐을까? 그러니까 신세대라는 의미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좋은 겁니다. 9세대보다는 신세대. 신세대가 왠지 더 좋다는 이미지로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일단 그 워딩 자체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추미애 대표의 얘기로는 지금 당시 신세대니까 구세대적 사고를 버리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나 이게 뭐 어찌 보면 김정은에게 뭐 이렇게
좀,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들릴 만한 내용 같지 않고 약간 좀 메시지 자체가 좀 공허하고 너무 크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건 여당 대표의 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발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도 보고가 될 만한 내용들일 텐데, 이 김정은 입장에서도 별로 듣기 좋은 얘기 같지도 않고요. 네. 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야당은 청와대의 안보의식을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바로 지난 24일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술판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을지 연습 기간 중에는 술집이나 뭔가에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통이고 관례인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 하는 것 보니까 이 정부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소국장님 말하자면 UFG 훈련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저녁에 모여서 좀 너무 한가롭게 저녁을 즐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얘기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24일 저녁이 이제 민관 합동 훈련은 그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청와대에서 한 12명씩 해서 한 20명 이상이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뭐 폭탄주도 한 잔씩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군은 여전히 이제 대북권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뭐 31일까지인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 대표 얘기는 민간 합동훈련은 끝났지만 군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UFG 훈련 중에 있는데 당청의 고 인사들이 만나서 그렇게 폭탄주 먹고 이런 행동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저는 일정하게 뭐 그 문제 제기 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민간 훈련은 끝났지만 여전히 군은 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평화 시간이고 굉장히 지금 안보적으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민관 을지훈련 상황이 끝났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안보실의 제2차장이면 청와대 NSC 상임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 때 무조건 NSC 회의에 참석해서 상황을 이 안보에 대한 상황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지금 방사포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그런 이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지훈련 중이란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의지훈련에서 2014년부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왔으므로 이번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던 청와대의 안보실의 제2차장이 의지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발을 예상했던 청와대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 건배사까지 하는 폭탄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오찬 자리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단 오찬 회전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초청하고 싶었는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어제 오찬이 열린 날 오전에 바로 북한이 도발을 했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이제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오찬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계획에도 없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미사일 관련한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의원님들 앞에서. 그래서 저건 원래 계획된 행사였고 그 행사 중간에 대통령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만나서 술을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스로 대신했어요. 네. 그게 왜냐면 이 을지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있고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너무 흥을 돋우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술 대신 다 주스를 마셨고요. 저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뭐 그런 모임들이 더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 그 훈련 중에 있고 또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너무 흥이 돋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경계를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안보 부분 관련해서는요, 이게 그 대선 후보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에서 주로 공격했던 게 이제 안보 쪽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집권여당 쪽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나서 저녁을 하는 거, 이 시기에 폭탄주를 먹는 거, 이것이 어떻게 안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는 주스로 대신을 했고, 그리고 그저께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 죄송합니다. 폭탄주가 오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오찬에 대해서는 뒤늦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오찬장에 참석했던 박용진 의원이 SNS에 그 반찬에 대해서 좀 올린 글이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냥 사회를 봤어요. 네. 오찬대 사회를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얘기인즉슨 이거죠. 오찬을 했는데 청와대 밥이 좀 부실해도 네. 나도 뭐 먹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에 부실해도라는 말 때문에 지지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박용진 의원한테 사과하라. 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청와대 반찬 투정을 할 시기냐라는 거였는데 당시에 나온 어떤 오차는 뭐냐면 곰탕이었어요. 네. 곰탕과 그다음에 삼색천. 그러니까 이 전체 요리로 삼색전이 나오고 곰탕이 나온 그런 요리였는데 지금 화면으로 그렇죠. 차려진 반찬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뭐 단촐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시작은 밤죽으로 시작해서 삼색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곰탕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09일째인데 네. 그렇게 막 코스 요리로 화려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백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용진 의원 SNS를 언급하면 좀 해명 같은 그런 글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여유를 좀 가집시다. 이런 취지로 해명글을 올리신 건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청와대에서 밥을 먹고 부실하다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정말 너 이 청와대 밥 너무 싫었어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더라라는 취지였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밥까지 문제 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지금 애둘러서 지지자분들한테 우리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신가 싶고요.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건 지금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많은 이상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여유롭게 보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은 부실해도라는 표현을 소박해도라고 말을 바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